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거는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전달할 때에도 뭐 한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뭐 두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세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그 값들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임의의 개수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가변 길이 인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값을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줄바꿈만, 바로 줄바꿈 한 줄, 한 줄 건너뛰는 거를 출력을 하게 되고, 하나를 전달하게 되면 그 하나를 한 줄에 출력을 하고요.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하면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한 줄에 출력하고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프린트와 같은 이런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의하실 점,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서 한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가변 길이 인수, 베리어블 랭스, 길이가 변할 수 있다. 길이가 변할 수 있는 아규먼트.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 다시 얘기하면 아규먼트의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것을 가변 길이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아규먼트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 아규먼트 개수의 제한이 없다. 아규먼트 개수의 제한이 없다. 한 개를 전달해도 되고 두 개를 전달해도 되고 세 개를 전달해도 되고, 심지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프린트 함수에 아규먼트 하나도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규먼트의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 내부에서 일단 함수를 정의할 때를 먼저 설명을.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이렇게 틱으로 묶을게요.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사용하면 가변 길이 인수를 전달받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앞에 별표를 붙여주면 그거는 가변 길이 인수다라는 얘기예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을 취급을 합니다. 튜플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변 길이 인수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튜플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가변 길이 인수는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가변 길이 인수는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인데, 이건 이렇게 쓸까요? 가변 길이 인수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문 사용할 때 생각해 보세요. 프린트문 사용할 때 프린트하고 싶은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그 여러 개를 어떤 값을 설정하고서 파라미터 설정하고 값을 전달하지는 않았죠. 프린트 함수 사용한 거 보시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hello 혹은 hello 파이썬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전달했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x는 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달하지 않았죠. 그렇죠?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함수를 선언할 때 가변 길이 인수는 파라미터는 오직 하나만 가변 길이 인수가 여러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변수 이름 하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임의의 개수의 값들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값들을 임의의 개수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변 길이 인수고요. 임의의 개수로 값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제한 없이 몇 개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뭘 붙여준다? 별표를 붙여주면 된다. 별표를 붙여주면.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는 그 별표가 붙어있는 파라미터를요. for in 구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튜플이기 때문에.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add all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파라미터를 선언하는데 별표를 붙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볼게요. 일단 values가 뭔지 출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가 변수 이름인 거지 별표까지가 변수 이름은 아니에요. 변수 이름은 values가 변수 이름이에요.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별표 빼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 빼고.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치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 add all 값을 하나만 전달해 볼게요. 값을 하나만 출력되는 게 있죠. 뭐라고 출력됐죠? 1, 원소 1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 1개짜리 튜플. 자, 밑에 요 출력문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값이 values에 들어갔고요. values를 출력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1이라고 출력한 게 아니라 괄호 안에 1이 있다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거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죠. 프린트가 될 때 대괄호가 나오면 리스트, 소괄호가 나오면 튜플, 중괄호가 나오면 딕셔너리.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출력을 했다는 얘기는 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이 함수에서는 튜플 취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튜플 취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2 3개짜리 해볼게요. 3개짜리. add가 아니라 add all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함수는 add all인데 1,
2, 3 이렇게 출력하고 있죠. 1, 2, 3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 1, 2, 3이라고 출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튜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변 길이 인수를 함수 내부에서는 튜플로 생각하고 있다. 얘는 튜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튜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함수예요. 그냥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total for x in values total 더하기는 x 라고 한 다음에 return total. 무슨 뜻이에요? values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total에다가 더하고 두 번째 값 꺼내서 더하고 세 번째 값 꺼내서 더하고 모든 값을 다 더했으면 더해준 값을 리턴하고. 그러니까 인수가 몇 개가 오든 그 안에 인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자, 함수를 다시 만들고요. 밑에 있는 코드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기는 리턴 값이 1이고요. 여기는 리턴 값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어서 6입니다. 이게 가변 길이 인수를 선언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변 길이 인수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한 개를 전달해도 되고 세 개를 전달해도 되고요. 심지어 add all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런 에러가 없죠.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에러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values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얘는 비어있는 튜플이 되겠죠. values는 비어있는 튜플이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튜플이니까 꺼낼 수 있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가 없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리턴으로 가는 거죠. 무엇을 리턴하죠? 0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 인수는 이렇게 가변 길이 인수는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 임의의 개수만큼 전달하면 된다. 전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함수를 정의할 때 무엇을 붙여준다?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붙여준다.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 문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 보시게 될 때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문서를 보고 봤는데 거기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 취급을 해서 포인 구문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add all 이라고 한 다음에 values는 하고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이렇게 해요? 아니면 values는 1, values는 2 이렇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키워드 같은 이름의 키워드가 두 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의 키워드가 두 번 나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얘가 전달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얘는 포지셔널 얘는 키워드죠. 그것 자체도 문법에 어긋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이미 values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values에 들어갔는데 또 values를 또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 없이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거는 전부 에러가 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 부분인데 가변, 길이, 인수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가변, 길이, 가변, 길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능할까요? 별표는 몇 개만 가능하다? 오직 한 개의 별표만 allowed, 허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밖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2 이렇게 호출했어요. 이렇게 호출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로 들어가죠. A가 가변, 길이, 인수잖아요. 그쵸? A가 가변, 길이, 인수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몇 개든 상관없이 전부 다 A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쵸? B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B는 뭐 3.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갖다 치고, 그럼 얘가 여기 간다 치면 될 것 같지만 B에 여러 개를 전달하는. 아까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variable length는 키워드 방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 길이, 인수는 두 개를 만든다고 치면 그 두 개의 각각 어디까지가 A고 어디까지가 B인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는 A에다 전달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B에다 전달해야 될지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는 가변, 길이, 인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수 하나에는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펑션을 만드는데 테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1번 제가 A, B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A를 출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할까요? A는 하고서 A를 출력을 할 거고요. B는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출력만 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함수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드는 함수는 가능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가능하죠. 자, 이런 함수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 1번. 1, 2. 자, 이렇게 호출하니. 가능해요? 해보면 되죠, 뭐. 가능하죠. 가능하죠.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하겠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맞죠? 순서대로니까 어떻게? 1이라고 하는 거는 A에. A는 가변, 길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2는 B에. 그래서 A를 출력해보면 1이라고 출력하고요. 근데 B는 2라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네.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1, 2, 3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결과 보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이것도 포지셔널 아규먼트예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값들은 어디에? 두 번째 값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라미터가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가변 길이니까. 그래서 A는 숫자 하나고요. B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튜플인 거예요. 튜플.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 얘를 호출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면 어떻게 호출을 하면 될까? 그리고 여기에는 A에는 뭐가 전달이 될까? B에는 뭐가 전달이 될까?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그런데 이렇게 호출하는 건 가능할까요? A는 1, B는 1.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면, 포지셔널이 가능하면 키워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보세요. B는 키워드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 얘는 키워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원칙을 위배를 한 거냐 하면 이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빼야 돼요. B는 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빼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호출하는 건 가능해요? 안 돼요. 자, 이거는 뭐에 위배가 돼요? 키워드는 포지셔널보다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키워드는 포지셔널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단 얘기는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함수는요. 키워드 방식으로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없는 함수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뒤쪽에 있는 게 키워드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쪽에 있는 것만 키워드로 먼저 전달하고 뒤쪽을 나중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무조건 키워드 사용 없이 파라미터 2개짜리, 파라미터 3개짜리, 파라미터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에러 메시지 보고서요. 에러 메시지 보고서 포지셔널 키워드,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원인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테스트 1번은 함수를 정의한 방식이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이번에는 테스트 2번이라고 할게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도 프린트문 2개만 넣을게요. A는 똑같이 A는 A, 그다음에 B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쪽에
가변 길이 인수를 넣었고요. 뒤쪽에 가변 길이가 아닌 인수를 넣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가변 길이인 거를 앞에다 선언하고요. 가변 길이 아규먼트를 갖는 파라미터를 먼저 선언하고 가변 길이가 아닌 파라미터를 나중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실행해 보면 되죠. 에러 있어요, 없어요? 에러 있죠. 자, 이 에러 내용이 뭘까요? 에러 한번 읽어보세요. test2라고 하는 함수는 한 개의 required, 그러니까 missing,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없다는 missing, 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개의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only,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가 missing,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B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키워드 only 아규먼트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기본값이 B에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 없죠. 근데 기본값이 없는데 출력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죠. B를 가지고 뭔가 연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기본값이 있으면 그 기본값을 가지고서 무슨 일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함수를 정의할 때 기본값 줬어요? 기본값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 여기다 반드시 값을 전달을 해야만 된답니다. 값을 전달을 해야만 되는데 자, 제가 2를 넣어도 안 되고요. 2를 넣어도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값이 순서대로 A에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B가 이거 없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을 한 거예요. 아, 아규먼트 2개니까 아규먼트 2개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 별표가 있는 거 무시하고 함수 이렇게 하면 딱 설명 나오죠. 함수 요렇게 아규먼트 2개, A하고 B가 아규먼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2개 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1도 A, 2도 A로 들어가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게 가변 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져가. A라고 하는 변수가 모든 값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값을. 이거 실행해 보면은요, 에러 메시지 똑같아요. 에러 메시지가 B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대요. B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대요. 몇 개를 하든 상관없어요. 몇 개를 하든 A라고 하는 변수가 가변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규먼트도 두 번째 아규먼트도 세 번째 아규먼트도 전부 다 가져가 버려. A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B의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값 3이라고 하는 값은 B에다 넣어라 라고 명시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은 B에다 전달해라 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앞에 있는 두 개는 A의 가변 길이 인수에 전달이 될 것이고 요거 하나는 키워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only가 붙은 거예요. only. 이해되세요? only가 붙은 이유가 파라미터 B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슨 방식으로밖에 전달할 수가 없다? 키워드 방식으로밖에는 전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러 없이 실행이 됩니다. A는 1과 2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튜플이고요. B는 여기 전달된 하나인 거예요.
프린트 함수를 다시 조금만 보시면은요. 프린트 함수 조금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values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별표,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 그 다음부터는 다 기본값이 있어요.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뭐 fi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등등등. 이런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 그리고 우리가 호출할 때, 프린트를 호출할 때 and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값을 직접 넣고 싶을 때 and를 생략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앞쪽이 뭐였었냐면 키워드 가변 길이 인수였기 때문에. 앞쪽이 가변 길이 인수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에게 값을 전달을 하려면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만 됐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린트 함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 3번 이런 거죠. A, B는 0, 뭐 C는 0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할까요?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여러 가지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는 앞에가 가변 길이, 뒤에가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갖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방식들이 호출이 가능합니다. 얘는 아규먼트 하나가 있는데 그 아규먼트 하나가 어디로? 가변 길이 인수 A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를 출력을 해보면 원소 한 개짜리 튜플. B는 전달하지 않았죠. B는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얘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쪽에서는 우리가 기본값을 설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값이 있으니까 여기에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디폴트 아규먼트는 값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를 보면 B는 0입니다.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여기 키워드가 없죠. 키워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은 누가 가져갈까요? A가 가져가요. 2는 누가 가져갈까요? 2도 A가 가져가요. 3 누가 가져갈까요? 이것도 A가 가져가요. 그렇죠? 가변 길이 인수니까. 가변 길이 인수니까. 그래서 A가 1, 2, 3.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 B는 전달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B는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B는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값 그대로. 디폴트 값 그대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은 A가 가져가겠다. 2도 A가 가져가겠다. 3도 A가 가져가겠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100은 누가 가져가라? 100은 B가 가져가라. 명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다? 이게 키워드 온리. 키워드 온리 아규먼트. B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프린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드릴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세요. 앞에는 values, 뒤에는 operation 줄인 거예요.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values, 의미의 개수의 숫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전달이 되면 돼요.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없고요.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없고 숫자들이 전달이 되면 돼요. OP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은 딱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할게요. 플러스이거나 또는 곱하기. 다른 문자열은 올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른 문자열은 올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플러스나 곱하기만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OP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모든 값들의 합을 리턴하면 되고요. 만약에 values에 전달된 값이 없으면 values에 전달된 값이 없으면 0을 리턴하면 돼요. 리턴하시면 되고요. OP가 별표인 경우에는 모든 값들의 곱을 리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values에 전달된 값이 없으면 이때는 2를 리턴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셨으면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발표 2개를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점심 먹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표 2개 붙는 경우.
네,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말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OP가 같으면 뭐랑 같으면 플러스랑 같으면 리턴해야 될 기본값은 얼마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리절트는 0이에요. 기본 0을 리턴하면 되는데 밸류스에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밸류스에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반복문 하시면 돼요. for x in values 리절트에다가 더하기는 x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거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L, if 만약에 별표이면 OP에 전달된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별표이면 여기 등호 2개 별표이면 자 기본값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기본값은 1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x in values result 곱하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곱하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첫 번째,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values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곱하기를 하겠다. 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 문제는 없었지만 리절트는 그냥 none이라고 쓰셔도 돼요. 없다. 리턴하는 거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리턴하시면 되냐면 result를 리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리턴이 될 거고요. 곱하기일 때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리턴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calculate 이렇게 만들었죠. values가 있고 그 다음 OP가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줘야죠. OP를 안 넣어주면 안 되죠. OP 자리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1 곱하기 2 곱하기 3 오퍼레이션은 곱하기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6이네요. 조금 더 할까요? 4 곱하기 5 여기는 4 여기도 1부터 5까지 다 곱하면 120인가요? 120이죠? 120 심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가 되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0이죠. 120. 자, 그리고 가벼운 길이 인수는 전달하지 않아야 되죠. 가벼운 길이 인수는 전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alculate 그냥 OP만 넘기셔도 돼요. OP만. 플러스만 해라. 0이죠. 값을 가벼운 길이 인수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0. 그죠? 0. 그 다음에 calculate 여기를 별표 남겼을 때는 2를 리턴하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리절트의 기본값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문서를 볼 때 어떤 변수 이름 앞에 별표가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가벼운 길이 인수. 그리고 가벼운 길이 인수에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포지셔널 방식, 키워드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값들을 여러 개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가벼운 길이이면서도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점심 먹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